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라디오 진행하고 난 뒤부터는 중동을 웬만큼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요즘 어떻게 됐는지 제가 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동 정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는 게 없어요.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제 이 방송이 나왔을 때 이미 레바논 전쟁이 터질지도 모를 정도로 아, 그래요?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제 터질 건데 미국이 막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는 그쪽 상황을 일단 정리해 볼 테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건 알려주세요. 네. 원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나름대로 지금 전쟁 중이었는데 네. 헤즈볼라라는 그 세력이 이스라엘을 타격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그 헤즈볼라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레바논이야. 네.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갔다고. 아니, 헤즈볼라 사람들은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냐? 근데 그게 아니고 헤즈볼라는 이란을 등에 업은 나름대로 이 세력인데,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간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헤즈볼라 사람은 무슨 연고가 있길래 도와주는지 이해가 안 갔게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헤즈볼라는 그럼 레바논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레바논과 또 다른 세력인데, 이 레바논 사람들은 그렇다면 헤즈볼라라는 세력이 레바논에서 활동하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타격한다고 네. 타격하면 레바논 국민들이 피해를 보잖아. 선배님, 미국은 사실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냥 100년 전에 가야 돼요. 예전엔 이 동네는 오스만 제국 영토였고 오스만 제국이 이 영토를 밀라드 샴은 다마스쿠스인데요.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뭐 강원도처럼 도 하나가 있었고 다 그 도 안에 있었어요. 레바논도 그 안에 있었고 예루살렘 주변 동네도 그 안에 있었고 팔레스타인도 거기 있고. 가자도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물론 뭐 시리아는 그렇고 그래서 시리아는 사실은 레바논에 맨 처음 출범을 했을 때 레바논을 인정 안 했어요, 오랫동안. 아니 우리 땅인데 뭐 무슨 나라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일단 레바논의 스토리 좀 하자면 레바논 안에는 이제 마룬파이라는 기독교 종파가 있어요. 이분들은 사실은 전주교는 아니었는데 이제 단독 종파였는데 근데 시간 흘러가면서 이제 바티칸이라는 얘기가 잘 돼가지고 바티칸의 종파로 이제 전주교를 인정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자기 주기경을 이분들은 자기가 선출시켜요. 좀 약간 원래 우리가 아는 카르디날 주기경이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분들 대주교라고 하거든요. 자기 주기경은 좀 약간 자치권이 있어요. 전주교 안에서. 그래서 이분들하고 그 동네에서도 누르주이라는 종파가 있는데 지금 전쟁 아마 원인이 되는 애들인데 이 누르주이라는 종파도 어떤 종파이냐면 일단 누르주라는 단어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하파론이에요. 사실 우리가 누르주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많이 부른다. 그렇게 들어갔어요. 안타깝게도. 이 누르주는 뭐냐면 이슬람기어에서 윤회 사상을 믿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슬람은 이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해요. 왜냐면 윤회는 없어요, 이슬람에서. 한 번만 살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쫓겨났어요. 왜냐면 이집트에서 생긴 종교예요. 쫓겨났는데 어디 가냐? 레바논으로 갔어요. 근데 정확히 레바논보다는 딱 어디냐면 레바논 남부, 시리아 남부, 이스라엘 북부. 레반트라고 하는 그쪽 지역 언저리네. 딱 거기에 간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제벨 두르즈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자기 산이 있어요. 이름이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지칭된 산인데 그 동네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살았어요. 살다가 다음에 이제 십자군이 있었고 십자군 기간 때는 십자군이 건들리진 않았는데 십자군이란 다음에 이제 이슬람이 다시 그 땅을 먹으려고 했을 때는 이슬람이라는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슬람은 뭐 이단이더라도 터치하지 말자고 해서 이제 싸우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동네가 돼요. 그럼 그 동네에 또 뭐 있어요? 마룬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중간중간에 싸웠거든요, 둘이. 그래서 1860년대쯤 프랑스로부터 눈치를 챈 오스만 제국이 원래 그 동네의 주도권으로 누르주 사람들한테 주고 있었는데 마룬파들한테 줘요. 그리고 자치주를 만들어요. 제벨리 르브난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치권으로 만들고 그 자치권의 그 주인이 이제 마룬파 기독교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1차 대전에 됐잖아요. 그 땅을 누가 점령을 했어요? 프랑스 점령했어요. 프랑스가 점령을 했을 때는 마룬파 애들이 우리를 단독 독립시켜주라. 우리 이렇게 기독교 국가랑 독립하고 싶다. 근데 프랑스 보기에는 인구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동네가 그렇게 바닷가랑 제대로 접촉도 안 되는데 걔네들이 독립해봤자 이 나라가 실패될 수밖에 없으니 주변에 있는 애들이랑 좀 약간 합쳐서
붙여서 하자. 어. 그러다가 생긴 나라는 레바논이에요. 아,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이 같이 있는 독특한 나라가 된 네. 거구나. 그래서 그때는 헌법이 있었고 헌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인구 조사하지 말자고 약속을 해요. 서로 왜? 간에. 왜냐면 그때 있는 인구 조사에 따라 그 헌법이 만들어졌고 헌법에는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 국무총리는 순니파, 국회의장은 시아파. 합의를 본 거구나. 네, 그리고 누르주 애들이 무조건 먹어야 되는 의석수도 정해져 있어요.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가요. 지금도 그 법이 존중되고 있고. 네. 오. 그래서 지금도 인구 조사를 못 하고 있어요. 하면 헌법이 깨질까 봐. 아. 네. 레바논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밀라드 샴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시리아에 해당되는 오스만 제국의 도의 일부였잖아요. 그래서 시리아도 프랑스가 먹었고 레바논도 프랑스를 먹었는데 프랑스가 와서 그 자치권이 있는 땅하고 시리아에 있는 땅을 합쳐서 레바논을 만들었기 때문에 레바논이 거기를 인정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시리아 땅도 먹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아니면 팔레스타인 무엇이든 간에 거기서 땅을 좀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자신을 팔레스타인 사람, 레바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강원도 사람이에요. 무슨 강릉이냐, 서촌이냐, 석촌이냐, 양양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레바논에서 우리 빨리 시리아랑 합병해야 된다고 하는 정당들도 있어요. 와. 왜냐면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는 다 같이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네. 거의 1000년 넘게. 어. 레바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요르단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인데 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 뭔 말인지 아셨죠? 이해했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 그 동네 사람들 정신이에요. 물론 이걸 알고 있는 레바논의 저대 국가 지도자들이 이걸 좀 깨려고 레바논이 출범을 했을 때 우리는 페니키아 민족의 후계들이다라고 하면서 교과서에다가 많이 매겼는데 야 페니키아 애들이 그리스어에 우라카이 하는 언어로 쓰고 있었고 니네들 지금 다 아랍어로 쓰고 있고 다 아랍 민족인데 이건 그 전체성이 안 맥혔어요. 그렇네. 그 예를 들면 갑자기 한국에서 누군가가 와서 뭐 예를 들면 북한이 갑자기 우리 사실은 한국 민족 아니야. 우리 북방에서 내려왔던 어떤 북방 오랑캐라고 하면 얼마나 그 황당하지. 네. 뭔 소리야? 뭔 소리 할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대다수는 아직도 자신을 그 동네의 아랍 사람이라고 생각해. 종파가 달라도. 이제 여기까지는 그 사람들의 이제 정신 세계이고요. 레바논이 출범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순위파는 순위파대로, 누르주는 누르주대로, 시아파는 시아파대로 자기 조직을 만들고 이제 자기 구역을 떼먹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란에서 이란 왕이 지나치게 현대화를 해요. 사우디 왕이 경고를 해요. 백악께서 현대화를 너무 빠르게 하십니다. 현대화라고 하는 게 저 선거제도나 저기 뭐 옷을 편하게 입거나 뭐 이런 거지. 예. 지나치게 하면 역효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일 대표적인 사례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근데 이란 왕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누구랑 부딪히게 돼요? 거기 있는 이슬람 신학자들이랑 부딪히게 돼요. 이란 내부에서 이란 그 이슬람 신학자들과. 네. 거기서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호메이니. 호메인이었어요. 이제 쫓아내죠.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이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호메인이 타이틀이 있어요. 아예툴라,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거. 그래서 아예툴라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동네 그래서 정사상. 해외 망명을 오래 했구나. 예, 해외 망명 갔었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본인이 이라크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이제 또 주종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라크에서 수용할 수가 없으니 일부도 레바논에 있었어요. 레바논이 시아파들한테 갔었어요. 왜냐? 사실 이란이 시아파 아니었어요. 이란이 시아파가 된 건 500년 됐어요. 그래? 네, 이란이 500년 전에 샤 이스마일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 땅을 시아파가 시켜야 됐는데 근데 이 땅은 다 순위파인데 어떻게 할까 해서 레바논에서 시아파들을 데리고 와서 시아파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아파의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발생지들 중에 하나는 레바논이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는 후메인이 따로 이라크에 왔고 또 일부는 원산지로 간 거예요. 레바논은.
근데 그 당시 레바논인 시아파들은 시아파 맞기는 맞는데 근데 지금 다종교식으로 출범했나라잖아요 레바논이. 뭐 전체적으로 시아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종교의 찐이 아니에요. 좀 살짝 세속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이란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사상가들, 신학자들이죠. 이거 뭐야 우리 원산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야매네. 뭐 이런 점이 약간 이런 점이 살짝 좀 약간 이런 점이 시선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 이란 애들이 이란에서 혁명을 성공시켰잖아요. 그러다 그걸 보는 일부 이란 그 레바논 안에 있는 시아파 애들이 뭐야 이것도 하나의 탑이네. 그래 우리는 이란처럼 우리는 혁명할 수도 있다고 해서 레바논 안에 있는 시아파는 분단이 돼요 내부적으로 이란 때문에. 우린 이란처럼 하자. 야 얘들아 조용히 해. 여기 있는 기독교인들 50%인데 눈치 보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원래 레바논 안에 있는 시아파는 아말이라고 하는 살짝 좀 약간 진보 계열, 노동자 뭐 이런 식의 그런 좀 약간 조직이었는데 이 아말이 분단돼요. 아말 하나 남고 아말로부터 헤즈볼라 탄생이에요. 이 헤즈볼라는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사실은 단순히 내부 분열이가 보기에도 좀 힘들어요. 이란이 부치기도 해요. 아니 너네들 거기서 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우리 여기서 조건을 잡았어. 얘들한테 막 이렇게 지원하면 되잖아. 좀 들고 일어나라.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크게 해먹을 수 있는 이유도 있어요. 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그것도 이제 또 다른 이제 스토리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독립 단체들 상대로 싸움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처음에 어디 가 있었어요? 요르단에 있었어요. 근데 요르단이 어느 순간부터는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조직들이 뭐야? 요르단이 왜 이러냐? 요르단 왕이 이러냐?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TMI인데 사실 요르단 왕도 요르단 사람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제드에서 왔던 사람이에요.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구만. 여튼 그래서 잠깐만 이 사람도 어차피 이 동네 사람 아닌데 우리는 요르단 왕을 몰아내고 일단 여기 이제 요르단을 먹고 요르단을 하나의 나라에 있는 이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고 해서 쿠데타까지 생각을 해봐요. 요르단에서 활동했던 팔레스타인 조직들이 이제 그때는 이스라엘도 이거 좋은 기회다. 그래서 요르단한테 비밀리에 이제 접촉을 해요. 야 너 와서 우리랑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 너네 땅 관심 없어. 그리고 봐봐 너 지금 팔레스타인 애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팔레스타인 애들은 원래 너한테는 쿠데타하려고 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조직들하고 요르단이 한판 붙어요. 붙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팔레스타인 조직들이 요르단을 철수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철수해서 어디 가요? 레바논. 그렇죠. 왜냐면 이미 그 이스라엘의 공국 과정에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일군 같은 좀 약간 아주 극우 애들이 좀 약간 학살 같은 것들을 하면서 애들이 좀 약간 자기네 집을 떠나기도 있었는데 그 애들은 어디 갔냐면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을 갔어요. 이제 북방에 있는 애들은 레바논을 갔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요르단을 갔고 남쪽에 있는 애들은 이집트에 간 거예요. 뭐 사우디 간 애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레바논에서 많은 팔레스타인 난민촌들이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이후에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레바논에 가봤더니 거기 좀 묶여져 있어요. 어느 나라도 그 사람들의 시민권이 없어요. 어느 나라도 팔레스타인 애들은 시민권 없이 살아요. 레바논 사람을 꼬시고 결혼을 해야지 이제 거기로부터 시민권을 딸 수가 있는데 일부러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시민권을 안 받고 일부러 안 받는 것도 있고 레바논도 안 줘요. 왜냐하면 혹시 모르니까 내일 모레 사태가 터지면 이 팔레스타인 애들이 다시 이스라엘 안으로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금 난민촌이 많으니까 그럼 우리는 팔레스타인 조직들이 레바논에 가는 거예요. 레바논에 갔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무장 조직이잖아요. 힘을 누구한테 실어줄 것 같아요? 헤즈볼라? 아직 헤즈볼라 없었어요. 그럼. 수니페 아이들한테 더 이렇게 힘이 밀려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이용하는 이스라엘이 거기는 기독교 단체들이랑 밀리밀리 만나요. 그러니까 니네들 예전에는 여기 균형이 있었는데 지금 균형이 깨졌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조직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너네 나라를 개입해가지고 걔네들을 정리하고 니네들의 홈법을 완전히 니네들 입맛에 맞게 좀 약간 하는 거 어떨까? 여기서 말한 니네들은 기독교 세력. 예, 마룬파 아이들.
근데 거기서 이걸 받아들이는 기독교 단체들도 있었고 이걸 진짜 좀 약간 강력하게 반대하는 애들도 있어요. 다 하나의 동틀어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안에 들어가요. 1982년에. 거기서 학살도 일어나요. 뭐 샤틸라에서 진짜 뭐 하루 만에 뭐 3,000명이 죽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레바논 사람들이 지켜보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헤즈볼라는 그 원래 자기네 본처였던 아말이라는 그 정당한테 너네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아말은 야 우리는 조직이지 이스라엘이랑 싸울 수가 없어. 우리 그냥 국내 조직이야. 야 신앙이 있으면 무엇이든가 공격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그러니까 선전포고라고 그때 헤즈볼라만 거기에 항전에 나서요. 이스라엘 너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근데 이스라엘이 누구랑 사이가 좋아요? 미국? 그렇죠, 미국이죠. 이스라엘한테 말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한테 말을 해야 돼. 그럼 뭐예요? 헤즈볼라 가서 미국 대사관을 폭파시켜요. 그 당시에는 미국도 프랑스도 군인이 있었는데 미국 프랑스가 절수라니까 이스라엘도 절수를 합니다. 그 계기로 국민 레바논 사람들 눈에는 아, 이 헤즈볼라는 진짜 씩씩하게 외세를 우리나라로부터 절수시켰다. 사실은 시아파 애들은 조직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그만큼 이미지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아 헤즈볼라는 외세를 몰아내는 조직이다라는 그러한 명예를 따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아말이란다 한번 붙어요. 원래 자기네 선배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이 번갈아서 가요. 한 번 아말, 한 번은 이제 헤즈볼라. 그 레바논에서. 그럼 레바논은 정규군 말고 헤즈볼라 군이 따로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정규군보다는 헤즈볼라가 또 세요. 세고. 근데 그걸 헤즈볼라 사람들한테 말하면 아니요. 우리는 항상 정규군을 옆에서 도와주는 조직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본심이 다들 알아요. 왜냐하면 뭐 물론 지금 공군하고 해군으로 봤을 때는 있어요 정규군에. 근데 육군하고 미사일로 봤을 때는 헤즈볼라 훨씬 세죠. 비교 안 될 정도로. 여기가 복잡한 이유가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깊네. 예. 이유가. 그리고 헤즈볼라가 어떻게 보면 레바논 사람들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한때는 외세를 몰아냈던 자신들의 가장 든든한 배우지. 이런 거네. 근데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은행이 있고요. 은행이 있어요, 걔네들이. 너무 커요, 그 은행이. 그리고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방송국이 있고요. 헤즈볼라는 거의 좀 약간 반국가 같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하마스랑 비교 안 될 정도로 거의 레바논에서 또 다른 나라인데 근데 이것도 말씀드리고 레바논 안 가보셨죠? 안 가봤어. 레바논은 사실은 간판으로 레바논이지 그 안에는 나라가 몇 개 있어요. 다들 자기네 동네가 있고 자기네 동네 이렇게 베리케이트로 이렇게 좀 약간 보호하고 있고 자기네 동네를 이렇게 무장 정파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마룬파에도 자기 무장 정파가 있어요. 가타이피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가타이피 애들도 무기를 들고 자기 동네를 지키고 있고 아말도 자기 동네를 지키고 있고 헤즈볼라도 자기 동네를 지키고 있고 그거 작은 수많은 무장 정파가 있어요. 레바논에서. 그러면 지금 이제 레바논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제 조금 상황을 이해한 것 같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의 정세가 지금 우리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전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뭔 얘기야? 레바논의 그 이제 헤즈볼라 출범이 그거였어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을 몰아내야 된다는 걸로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을 몰아냈지만 시골 한 몇 개 정도는 아직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 있고요. 그냥 조그마한 땅이에요. 뭐 따져보면 이렇게 고집을 안 부릴 수도 있긴 한데 그거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헤즈볼라의 이제 탄생 원인이 이스라엘이니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악마로 만들고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이 그분들의 목표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예루살렘 성지순례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레바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성지순례 해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 팔레스타인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만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헤즈볼라도 똑같아요. 아니, 다른 나라 국경 안에 있을 뿐이지 하마스하고 헤즈볼라의 차이점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마스보다는 헤즈볼라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때릴 때는 국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욕하고 또 다른 나라 국경 안에 있는 조직을 그 나라의 이제 국력을 침략해가지고 때릴 때
들을 수 있는 역에 다르지. 전지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한번 제대로 둘이 붙었어요. 언제 있냐면 2006년 때쯤, 2006년, 2008년인가 그때 한번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이거 안 되겠다. 이 헤즈볼라 애들 줘줘야겠어요. 하고 이 레바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헤즈볼라를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한 달 반 정도 있었는데 거의 1,000명 사람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없애요? 없애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절수했어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욕을 먹었어요. 너 레바논 안에서 뭐 하기에? 레바논 좀 벗어나. 근데 그 계기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헤즈볼라는 역대급 투표 지지율을 받았어요. 순위파 애들도 걔네들한테 투표했어요.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멈추고 하는 세력은 헤즈볼라 말고 없네라는 식으로. 그때는 아마 최고의 정상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죽었던 사람들, 왜냐면 이스라엘이랑 공습을 하면 이제 일반 시민들도 죽잖아요. 그 가족들을 찾아가 가지고 가족마다 이제 기독교이든 순위파이든 시아파이든 이제 가르지 않고 그 당시에 돈을 한 12,000불씩 나눠줬거든요. 우리가 전쟁을 했지만 우리는 조국을 지켰지만 그래도 얘네들 죽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돈을 받아서 그래도 좀 한번 관리를 해봐. 유공자들한테. 그때 인지도가 엄청 높았는데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하락을 했어요. 인지도가 날아갔는데 자 그러면 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냐? 지금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싸우지만 또 지금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은 서로 이렇게 미사일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숫자로 봤을 때는 레바논 사람 더 많이 죽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서로 이렇게 미사일을 주고받으니까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시골들을 이스라엘이 절수시켰어요. 지금 한 10만 명 정도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국내 난민이 된 거예요. 원래 자기 고향이 있는데 못 가게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언제 가지? 그래서 이스라엘 보기에는 그러면 이번 계기로 어차피 우리는 국제적으로 욕을 먹으니까 끝을 보자. 헤즈볼라한테 좀 손보자. 근데 미국이 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란이 그때 뭘 할 건지도 모르고 시리아하고 이라크에 있는 무장 조직들이 뭘 할 건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헤즈볼라는 미사일을 그동안 그 본위 내에서 싸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와서 전밀 타격을 해가지고 높은 장군들을 죽여요. 그래서 헤즈볼라 보기에는 우리는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되냐. 그러니까 둘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피해를 보는 거는 이스라엘이에요. 왜냐면 10만 명 가까이 국내 난민이 생긴 거예요.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자기네 집, 자기네 가게에서 생활하지 않고서 이렇게 난민처럼 살아야 되냐.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냐. 이제 여기서 누르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북부에서 골란 고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 원래 합법적으로 유엔대 인정하는 거는 시리아 땅이에요. 근데 중동 전쟁 때는 이스라엘 거기를 먹었고 돌려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시민권 거부해요. 주지 마. 나 너의 시민권 안 받아줄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받은 누르주 사람들이 거기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행정부 안에서도 좀 약간 특이한 지역이긴 한데요. 거기에다가 미사일이 떨어졌고 아이들이 죽었어요. 어이구.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타냐후는 야 아이까지 죽었어. 이제 우리는 헤즈볼라 손봐야 돼. 근데 이걸 왜 누르주인지가 중요한데 누르주 사람들은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제일 종교 내부적으로 튼튼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한 누르주 사람이 지구상 어디에 있는 누르주 사람을 봐도 무조건 연대를 해야 되고 무조건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거든요. 드루즈 사람은 종교가 이슬람인 거잖아. 아니야? 이제 무슬림들은 누르주들은 무슬림으로 안 봐요. 왜냐하면 윤회 사상이 있고 이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은 그들끼리만 뭉치는 거네. 예, 그분들은 이슬람 사관 안 다녀요. 자기네 종교 시설 따로 있어요. 그렇구나. 물론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이슬람의 일부다라고 말을 하지만 누구도 좀 약간 같은 종교를 안 봐요. 하여튼 지금 설이 많아요. 그 설이 뭔지 뭐냐면 이 미사일이 이스라엘 보기에는 헤즈볼라 보냈다. 이제 이란으로부터 받았던 페타흐라는 미사일인데 그 미사일이다. 근데 군사 전문가들이 그 미사일의 이제 임팩트를 보는데 그 미사일이 이 정도 임팩트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하기도 하고 헤즈볼라는 야 우리 안 했어. 우리가 오바를 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오바를 할 때는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금을 주거든요. 예전에도 했었어요. 헤즈볼라는 한 2006년 때 한 번 이스라엘 때린다고 해서 팔레스타인 동네를 때려가지고 거기서 일반인들이 죽었는데 그때 헤즈볼라는 인정했고 이제
사과했고 이제 배상으로 주려고 했는데 줄 수가 없었는데 하여튼 걔네들 입장에서 우리는 돌려서 줬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있는데 그리고 아이론돔이 잘못해서 이제 헤즈볼라로부터 오는 미사일을 막으려고 하다가 우발로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 일부러 그렇게 하게끔 한 것도 아니냐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레바논이 내부적으로 분열이 돼야지 레바논을 먹을 수가 싶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헤즈볼라 때문에 골론 거원에 있는 누르즈 애들이 죽었으면 레바논 안에서 누르즈 애들이 헤즈볼라로부터 야 너네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왜 죽었어라고 하고 그런 싸움으로 부추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레바논 안에서 누르즈 애들하고 헤즈볼라 애들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누르즈 애들은 순위파 애들이랑 붙은 상황이에요. 근데 누르즈 애들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공작이고 우리는 원래 헤즈볼라랑 사이가 안 좋지만 이럴 때는 헤즈볼라 표현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걸 가지고 사실은 좀 약간 전쟁하려고 좋은 핑계였거든요. 그리고 뭐 나타냐후의 지난주 미국 상하원 합동 요설 때도 그런 좀 약간 신호를 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동에서 너네 가치관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없으면 중동에서 민주주의가 죽는 것이다. 우리가 이란하고 이란 앞잡이들 때려야지 니네들이 어느 나라 여기서는 민주주의를 즐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딱 봐도 헤즈볼라를 말한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이 말리지 못하면 전쟁이 더질 거예요. 이번에 내가 보기엔 네타냐후가 물론 강성 기조의 총리이긴 하지만 가자 지구에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테러가 감행이 됐는데 그 테러를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승격시킨 것 같아. 과잉 진압을 해서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서 그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선 전쟁을 조장한 거고 내 생각에 그리고 그 전쟁을 조장하는 걸 기꺼이 확전까지 하려고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골란고원 그 근처까지도 지금 전반적으로 불안하게 됐으니 우리 아예 들어가자 또는 불안을 조장하는 면도 있어 보이거든. 이거 수습하려는 면이 아닌 것 같아 보여. 그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맞아? 선배님 이거 맞는 부분도 있고 들린 부분도 있는데 나타냐후가 이 상황을 그렇게 원하진 않아요. 이 정도를 원하진 않아요. 이 정도로는. 그리고 우리 이제 나타냐후한테 자꾸 극우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나타냐후는 그냥 우파지. 우파. 나타냐후보다 훨씬 더 매운맛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나타냐후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제 보기에는 이제 오슬로 협정이 있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잘 되려고 하다가 오슬로 협정을 폐기시켰거든요. 그 흐름이 잘 됐었으면 어느 나라 전쟁들이 없어질 건데 그 흐름을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는 나타냐후하고 나타냐후의 이제 친구들 그리고 여기서도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하마스가 깼어요. 보통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제 노동당 애들하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파타는 우리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가자고 이제 오슬로 협정을 했었는데 그거 깨진 거는 그 문제인데 이 정도 아니었지만 이걸로 비슷한 거를 어느 정도 주고했다는 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예전에 가자 지구에도 불법 정착촌들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불법 정착촌들이 다 소환 지구에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가자 지구에도 있었고 한 8,000명이나 10,000명이 살고 있었어요. 이 불법 정착지라는 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불법 정착촌이냐면 이건 유엔도 불법 정착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댓글이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간다 무슨 불법 정착촌? 자 유엔으로는 그리고 국제법으로는 1967년까지의 국경은 기준으로 두고 있고요. 1967년 이후로부터 소환지구하고 가자지구에다가 만들어진 모든 부동산들은 국제법상으로는 불법 정착촌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모든 나라들이 인정된 상황이에요. 미국도 그 불법 정착촌민들의 일부한테는 경제 제재까지 때린 상황이에요. 거기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괴롭히면서 집을 지었다고 해서. 근데 이거는 국제적인 합의된 내용이고 그래서 가자 지구에도 불법 정착촌이 있었는데 그때 있는 애들이 2000년대 있었던 애들이 안 그래도 가자 지구에 있는 불법 정착촌을 빼자.
가자 정도 좀 약간 포기하자. 그래서 불법 정착촌을 빼가지고 가자 지구를 그 이제 완전히 이렇게 벽을 통해서 이제 둘러쌌거든요. 이제 거기 있는 정권을 다음에 하마스가 먹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군인도 없어요. 이스라엘 경찰도 없어요. 내부에는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끼리 살아요. 물론 다음에 이제 정권이 하마스한테 넘어갔지만, 근데 팔레스타인 애들이 거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애들보다는 이제 하마스이죠. 하마스 애들이 너무 원시적으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이란한테. 너무 쉽게 미사일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소안 지구에서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갑질하는 모습이 보이면 아니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불법으로 그 집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불법 정착촌을 만들려고 한 뭐 그런 일들 생길 때는 하마스는 거기서 미사일을 쐈어요. 처음에는 뭐 그러다 보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야 걔네들이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코앞에서 이렇게 자꾸 미사일 산다고 이거는 안보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협상을 하고 어서 협정대로 좀 그런 공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두 번째 선택으로 갔죠. 그럼 걔네들을 없애버리자. 근데 없애버리려면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림이 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림을 이제 하마스가 만들었죠. 작년 10월 7일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죽었는데 그 죽음은 인간으로서 규탄을 해야 되고요. 거기 있는 이스라엘 시민들이 한 800명 넘게. 왜냐면 군인이니까 뭐라고 하진 않지만 근데 800명 시민이 무고한 시민이잖아요. 너무 비인간 잔인하게 죽었어요. 그건 이제 규탄해야 되는 상황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하마스는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인간성이 있다면 거기서 뭐 이제 군인이란 이렇게 정지를 하다가 죽었던 애들도 있대. 왜냐하면 기부스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일종의 약간 조기 공산주의 같은 느낌인데요. 이제 기부스에 들어가서 군인들을 싸울 때는 일반인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 대사관의 행사에서 봤던 자료들을 보니까 진짜 아무런 상관없는 애들도 비인간하게 여기서 말하면 아마 너딱지 붙을 수 있게끔 죽었던 것도 하나의 현실이에요. 이것도 규탄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그림이 왜 나오느냐. 이러한 그림 왜 나와요? 왜 나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와요. 저는 지금 한 60개국을 갔는데 아프리카도 갔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진짜 못 사는 나라들 갔는데 팔레스타인도 갔어요. 소안 지구.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지구상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은 동네는 팔레스타인이에요. 저는 아프리카 사람으로 태어나도 팔레스타인 사람 태어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미래가 없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미래가 있지만 힘들죠. 그냥 팔레스타인에서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웬만한 큰 짓을 다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가 없는 사람한테는 미래가 있는 분위기를 현상시켜야 돼요. 미래가 없다라는 의미가 뭘 말하는 거죠? 봉사하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봉쇄? 예. 예를 들면 소환지구 사람이 가자지구 아니고 소환지구 사람이 해외에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는지 아세요? 어떻게 나가? 일단 가서 나는 요르단 가고 싶다고 허락받아야 돼요, 이스라엘로부터.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그래서 허락을 해주면 그 허락을 받아서 소환지구로 떠나가지고 요르단에 가요. 요르단에 가서 이제 요르단에 있는 비행기를 타야지 해외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 하나로도 참 많은 것들이 지금 생각이 가자 지구에 있는 애들은 더욱 심각하죠.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이 소안 지구에 있는 친척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가려면 일단 이집트 가야 돼요. 이집트에서 비행기를 타고 요르단 가야 돼요. 요르단에서 다시 국경을 넘어가서 소안 지구 가야 돼요. 그냥 육로로도 못 가는 거야? 안 돼. 다 이렇게 그 소안 지구도 사실은 하나의 통틀어서 구역 아니고 소안 지구도 소안 지구 안에서 이렇게 구역들이 있고 여기 있는 구역에서 저기 있는 구역을 가려면 이스라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여기서 여기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은 소안 지구에 가려면 이집트에 요르단 거쳐서 와야 된다. 와. 너무나 극적인 일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있는 애를 소안 지구에 안 보내줘요. 아니면 소안 지구에 있는 애를 가자 지구에 안 보내줘요. 1년에 신청하는 사람 중에서 한
뭐 10명 중에서 1명의 허용이 나올까 말까예요. 그래서 나머지 그 9명은 어떻게 하냐? 이집트 갔다가 이집트에서 비행기 타고 요르단 갔다가 요르단에서 이제 소환지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가자지구는 소환지구보다 훨씬 더 개판인 거 뭐냐면 외부로 접촉이 완전히 안 돼요. 오직 그거 이스라엘 그 이집트 국경만 있고 이집트 국경도 일주일에 한 번만 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거기는 외부로부터 지원이 와야 돼요. 물이라든가 아니면 전기라든가 뭐 아니면 해외 물품이라든가 외부에서 그거 안 오면 그냥 거기서 죽어요 그 사람들. 그게 뭔가 없어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네. 이제 양쪽에서도 극단적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현명하게 이 문제를 풀자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사례는 이삭 라빈이에요. 이스라엘 총리. 이삭 라빈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암살당했어요. 올해 그다음 내년까지 중동은 더 불안정해지는 거야? 네. 지금 나타냐후가 트럼프를 원하거든요. 근데 나타냐후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트럼프가 나오면 트럼프가 내가 원했던 무기들을 줄 거예요. 이제 사람들 잘 모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쓰는 무기들의 대다수는 미국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기증이에요. 아니면 아주 싸게 그리고 아주 간편한 이제 대출로 줘요. 미국은 왜 그걸 그렇게 그냥 줘? 이스라엘이 거기 있어야지 미국의 중동 정책이 딱 자리가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빠진 순간부터는 미국이 중동에서 활동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체결할 때는 미국이 이제 거기 직접 개입하지 않고 원격 개입하려고 하고 다 친하게 지내라고 빠지려고 했던 거 아니야? 하려고 했죠. 근데 안 됐어요. 아브라함 협정 때는 자, 모로코한테 뭔가를 줬잖아요. 모로코는 지금 사하라이란 동네가 있는데 원래 자기 땅이었는데 스페인한테 뺏겼다가 스페인한테 받을 뻔하다가 알제리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일부 원주민들이 거기서 독립운동을 벌이니까 그 땅을 먹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뭐야 여긴 다른 나라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사하라를 너네 땅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너 여기 들어와라. 그래서 모로코 왔어요. 그리고 모로코는 지역적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문제로부터 있었던 그 수많은 문제에 대한 그 감정이 그렇게 크진 않고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은 유태인에 대해서 아마 제일 우호적이야? 비교적으로 우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모로코에 있는 무슬림들하고 유태인들이 똑같이 스페인으로부터 학살을 당해서 대버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 히틀러가 이제 프랑스를 먹었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동시에도 모로코를 자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모로코 왕한테 야 너네 유태인들 나한테 돌려줘 했거든요. 히틀러는. 그래서 모로코 왕이 우리나라에는 무슬림하고 유태인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모로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모로코 왕으로서 모로코 사람을 너한테 돌려줄 수가 없어요. 이런 말 하면서 좀 약간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이 아브라함 협정에다가 모로코를 데리고 오는 거는 오케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는 어차피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이분들은 생 무역만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경제 성장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잘 살아요. 그리고 무역하고 있고 무역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무역을 할 거고 세계적으로 무역을 하면 유태인 자본을 안 엮일 수가 없어요. 오케이.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바흐레인까지 데리고 왔다. 나머지 나라들은 어떻게 데리고 올 거예요? 이 아브라함 협정에 줄 거 있어야지 받을 거 있는 거지. 준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나타냐후는 그러면 소환 지구에 있는 땅은 아니고 우리는 남쪽에 있는 사막을 좀 줄게. 이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받아들이겠어요? 니네는 우리한테 93년 때는 이 땅을 약속을 했는데 지금 왜 말을 돌려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협정이었는데 여기 이제 걸림돌이 사우디였어요. 사우디가 여기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경제 성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우디가 이스라엘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자기네 나라가 워낙 보수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공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나타냐후 세력이 팔레스타인 공격을 완전히 반대이거든요. 그래서 나타냐후는 좀 약간 땅을 좀 약간 교체하면서 야 여기 말고 여기를 줄까? 여기를 팔레스타인을 공격하자는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찰나에는 하마스는 폭격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구나. 이제 완전히 틀어졌어요. 아브라함 협정이 지금 날라갔어요. 날라갔구나. 예. 주민들의 감정, 생각, 역사적 의식을 모르고 그냥 대입을 위해서 짜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아브라함 협정 아니고 오슬로 협정을 실현시킨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중동은 좀 불안한 기운이 더 계속될 것 같아 보이네요.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거 뭐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900만 명의 인구 있잖아요. 700만 명만 유태인이에요. 200만 명 무슬림 아랍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200만 명 아랍이란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무슬림들이 있어요. 하마스랑 전쟁하고 있고 내일 뭐라 헤즈볼라랑 붙으면 아마 헤즈볼라 상대로도 전쟁을 할 건데 국내에서 했던 이 성공을 이 성과를 충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국내 정치가 좀 많이 꼬여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 내부적으로도 너무 분열이 심해요. 그 이주했던 동네에 있는 유태인들끼리 또 이렇게 바불이 생긴 거예요. 러시아에서 왔던 애들, 동유럽에서 왔던 애들, 아랍 지역에서 왔던 애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바불들이 있으니까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 국내 분열의 이제 수단이 됐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해했습니다. 오늘 제가 잘 몰랐던 아주 그 현지의 상황을 아주 정말 잘 설명해줘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늘 참 존경하는 동생이고 또 한국 예전에 경제 방송 많이 했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이렇게 잘 정착해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